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재밌게 주식하자 주식 투자 마을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반갑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잘 건강하게 지내고 계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일적인 부분에서 너무나 바빴고 컨텐츠를 제대로 올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들어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오늘 같은 분위기에서도 시장 분위기는 사실상 전날의 미국 증시 분위기, 글로벌 증시 분위기는 완전한 V자 반등이 이어져 나오면서 지금 현재 상승폭을 그리고 있지만 지금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방향성을 잡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뭐 코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V자 반등을 통해서 700pt는 아예 넘어섰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V자 반등으로 거의 2000pt까지 올라선 상황인데 문제는 그동안에 올라왔던 지금 현재 종합지수가 평균적으로 개별 종목들 바이오라든지 언택트 소비 관련주들 그리고 여러가지 중소형주 테마 위주로서 지금 V자 반등이 형성되어 왔고 코스피에서 그래도 작년도까지만 해도 시가총액으로 이 1, 2위를 다투면서 주가 지수의 상승폭을 지금 상승 동력을 키워왔던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현재 반등폭이 매우 낮게 돼 있어요. 지금 코스피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 121평선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1평선 회복은 아예 구경도 못하고 61평선에서 깔짝깔짝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살펴봤을 때도 지금 같은 추세에서는 V자 반등이 이런 기술주라든지 이런 반도체에 대한 대형주에 대한 수급으로 인해서 상승한 게 아니라 언택트 관련 소비주와 또한 바이오 그리고 여러가지 뭐 소비 패턴 경제 정상화에 따른 여러가지 개별 종목들로 인해서 상승을 했구나라고 좀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 섹터는 코비드 19이 터지고 나서 개인 투자자님들이 동학농민 운동이라 해서 정말 매수를 많이 했지만 이번 미중 무역에 대한 마찰이 고조됨에 있어서 좀 아쉬운 사항이 연출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왜냐면은 그동안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주가 지수가 그동안 선반영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일 거지만 상승폭에 대한 상승 동력은 이러한 홍콩발 악재라든지 미중 무역에 대한 마찰 고조로 인해서 다소 지루할 수는 있다. 그래서 횡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왜 시장 분위기는 좋은데 미국 증시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글로벌 증시는 저렇게 훈풍을 타고 날아가는데 왜 내 종목만 올라가지 않냐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평선 121평선까지 코스피 지수는 벤치마크를 코스피 지수로 잡았을 때 이 삼성전자가 벤치마크만큼의 성과를 못 내주고 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별 장세 위주의 종목들을 뭐 턴어라운드를 하든가 여러분들이 매수에 대해서 조금 편입을 잘 잡으셔야 할 때라는 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도 좀 아쉽게 된 게 홍콩발 악재로 인해서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투신할 거 없이 다 던졌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제가 늘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한국 증시가 지금 펀더멘탈도 많이 약해진 상태고 경제 성장률 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뭐 기업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뭐 법인세 인하라든지 기업에 대한 규제 정책 완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경제 성장률을 돋굴 만한 아직 정책 이슈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뭐 그린 뉴딜이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뉴딜 정책을 펼치고는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이 전체적인 산업들에 대한 경제 성장률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테마를 형성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당분간은 펀더멘탈이 좀 낮진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도 조금 파이팅 넘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부터 좀 말을 좀 많이 했네요.
좀 다시 마음을 좀 가다듬고 일단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거, 우리 주식 투자 마을 구독자님과 제가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은 제가 일단 반도체 섹터에 들어가신 분들은 좀 아쉬운 사항이지만 그래도 지금 계속 시장 분위기가 훈풍이 돋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긴 이르다. 그래서 뭐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입 비중을 좀 높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좀 단기 투자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좀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를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증시가 경제 정상화, 코로나 백신 기대감으로 전일 2%대까지 급등을 했다. 반면 한국 증시는 왜 흐름이 있다고일까? 라고 했던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내 중국과 홍콩 보안법 관련해서 이번 주 강력한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엄포를 내렸습니다. 또 시작된 거예요. 지금 시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트레이더한테 있어서는 되게 큰 악재와도 다를 게 없다.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에 대한 시장의 좀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뭐 경제 강국에 대한 마찰들은 아무래도 투자에 대한 좀 위험 요소를 높일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마켓컬리 쿠팡 물류센터 강동구 상일 여상인가? 이건 제가 제대로 모르겠지만 신규 지금 코비드-19 확진자가 2차 확진에 대한 감염 사례들이 속속히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증폭 소식에 증시가 반등이 주춤한 것도 있고요. 추가 요인으로는 코스피 200 편입 지수라든지 코스닥 150 편입 종목에 대한 이 기대감과 실망감들이 주로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지금 종목별로 수급이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던 것도 오늘 한국 증시에 대한 반등폭을 좀 줄어뜨린 요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추가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최대 피해자는 기술주가 당분간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기술주가 될 거. 일단 뭐 아이폰, 컴퓨터, 태블릿, 웨어러블, 기기 제조 생산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는 세계 양대 경제 강국 사이의 관계가 그리고 위태로운 상태의 미중 무역 마찰의 재부상이 이 화웨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와 그리고 ZTE라는 회사, 이동통신에 대한 대형 회사, 중국계 대형 회사를 완전히 장비를 팔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지금 현재 기술주들에 대한 산업의 성장 동력이 좀 꺾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는 최근 아이폰 사용자가 기기를 더 오래가 아니라 오래죠. 더 오래 사용하면서 아이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 있고 이 서비스 성장 역시 둔화됐다라는 소식에 애플 평가를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을 추진을 했고 기술주들이 고점 추격은 이제는 좀 자제할 때다. 그리고 반도체 1, 2위 우리나라인 삼성, SK 하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제한적일 수는 있다. 왜냐면은 코스피 벤치마크가 그동안 올라간 만큼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거품이 그렇게 많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 지금 소폭 반등 후에는 계속해서 박스 구간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박스 횡보에 대한 패턴은 조금 당분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냉전 도립의 위태로운 한국 증시의 투자 포인트가 뭐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러분들 이제는 주식 계좌를 종합 계좌로 만들면 우리가 지금 예약 주문을 통해서 미국 주식 또한도 살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은 여러 가지에 대한 투자를 직접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완전 시장이 자유롭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핸드폰만 잘 다룰 수만 있다라면 이런 MTS라든지 HTS를 통해서 해외 투자는 물론이고 선물, 옵션, 파생 상품까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섞을 필요가 있어. 좀 믹스를 해보자. 좀 생각을 해봅니다. 믹스를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믹스를 좀 해보자. 그래서 이 해외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고객님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거는 리딩을 할 때 추천해 드리는 건 해외 투자로 지금 50% 투자를 거의 진행하시는 분 고객님들이 많이 계신데 50%는 지금 현재 중기 투자를 하고 있어요. 50%로 1개월 정도를 투자를 하고 1개월 후에 성과에 따라서 매도를 하거나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그러한 패턴을 좀 보고 있고, 국내 투자로서 50%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스윙 투자로서 15일선으로 기준으로 해서 사고 팔고를 해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뭐 지금 같은 시장에 대한 변동성들이 이렇게 강할 때에는 쉽게 뇌동매매를 통해서 평단가 그 기준 이상까지 수익 실현을 하기가 참 사실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쉽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루즈하더라도 좀 이 원금을 지키는 한에서 우리가 꾸준하게 이러한 단계별인 투자에 대한 포지션들이 좀 존재를 해야 된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투자 의견으로는 좀 믹스를 해보자. 믹스를 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 해외 투자 지금 하고 계시는 고객님들 수익률을 보면 역시 미국에 대한 수급이 좋아요.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뭐 수급이 그렇게까지 맨날 주거장차 외국인 이런 말 해서 죄송하지만 외국인들 진짜 존나 팔고 존나게 팔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도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큰 뭐랄까 힘은 없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투자 자본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따라서 외국인이랑 기관은 그냥 쫄보라고 버리시면 되고,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 중소형주라든지 대형주들에 대한 플랫폼들이 올라갈 텐데, 지금 얘네들 진짜 존나 맨날 팔고 있어서 요번 달만 해도 2조 넘게 팔았죠. 근데 계속해서 지금 뭐 신흥국 시장이라든지 아시아 증시에 대해서는 이 팬더멘탈 자체가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팔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래도 수급이 살아있는 해외 투자로서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약간 뭐랄까요, 환매 리스크는 있을 수가 있어요. 환전에 따라서 우리가 수수료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를 하겠지만, 그거를 감안하고도 수익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고객님들도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존재하고 경제 정상화에 따라서 빠르게 회복되는 해외 투자를 섞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고된 경고, 이 중국의 신규 제재는 뭐가 될까? 이 미국에서는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내에 이 홍콩에 대한 제재, 그리고 중국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신규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고, 약간 좀 신나 있어요. 왜냐면은 좀 공격적으로 아예 중국과의 거의 신냉전에 돌입을 하는 거를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거는 이제 이번 주 안에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좀 위험한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나 강경한 제재를 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몇 가지가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미국 재무부 홍콩 보안법을 시행하는 중국 관리와 관련 기업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이 말 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에 있는 중국의 뭐 고위 관리직들에 대한 자산을 동결을 시킬 수도 있고, 이들이 거래하는 모든 거래를 제한하는 제재안을 검토 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발표한 거에 따라서. 그래서 중국 공산당 간부들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또한도 이슈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 두 개, 세 개. 지금 현재 중국 관련 기업의 자산 동결, 그리고 거래를 제재하는, 지금 현재 제재안 검토 중에 있고, 공산당 간부들에 대한 비자를 발급을 제한을 할 거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홍콩의 특별주의가 박탈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홍콩은 제가 대학생 때 모의투자대회에서 키움증권에서 행사하는 모의투자에 대해서 입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입상을 한 적이 있고, 그에 따라서 뭐 홍콩 또한도 거기에 해외 큰 증권사 모건 스탠리에 제가 이 견습생으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홍콩에는 금융 허브예요, 여러분들. 금융 허브. 완전히 진짜 기라성 같은 금융 증권사들이 홍콩에 많이 배치가 돼 있고, 그만큼 홍콩이 지금 중국과는 독립되어 있는 하나의 뭐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좀 인증을 받고, 미국이 그렇게 홍콩으로서 금융지사를 발령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많은 거래들, 아시아에 있는 많은 거래들이 여기에서 주로 이 거래가 되고 트레이더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법안 특별주의를 박탈할 수도 있다. 이 엄청난 카드를 들고 나온 거예요.
이걸 보면 이 홍콩은 일국양제, 저번 주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국양제다. 이거는 영국과 중국이 체결한 조약이고 이 조약은 향후 50년까지는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일국양제 체제로 이용이 될 건데, 이 일국양제 체제가 민주화예요. 민주화 국가 체제로서 그 독립성을 유지를 할 거다라는 것을 일국양제 체제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이 일국양제 체제를 매년 한 번씩 미국에 보고를 할 수 있게끔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홍콩 인권법 국무부가 일국양제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매년 확인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곧 발표가 될 건데, 만약에 중국에서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홍콩에 대한 자주적 국가에 대한 주권을 박탈을 했다라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홍콩에 그동안 특혜를 줬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동안 미국은 홍콩을 중국과 다르게 취급하며 관세와 비자 발급 부분에서 우대해줬고, 특별 지위가 박탈되면 그동안 혜택 전부 없어지고 사라지거나 홍콩에 본사둔 미국 기업과 국제금융센터로서의 홍콩의 지위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따라서 지금 현재 얼마만큼 심각한 상황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경제 정상화다, 코비드 19에 대한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증시가 이렇게까지 가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고 악재 또한도 이렇게 심각하게 대기 중이기 때문에 우리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 꼭 상기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홍콩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금융거리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되게 많고요. 여기서는 제가 갔을 당시에는 막 람보르기니가 몇 대나 있었어요. 제가 갔을 때는, 견습성으로 갔을 때는 국제금융 허브 앞에만 가도 람보르기니라든지 정말 삐까뻔쩍한 정말 엄청난 차들도 많고, 거기에 거리에서는 뭐 루이비통뿐만 아니라 대형 브랜드 체인점, 고 브랜드 체인점이 되게 입고가 많이 돼 있을 만큼 이 주위가 정말 금융시장으로서 메카였다. 하지만 이런 그 국제금융 허브로 알려진 대형 증권사들이 많은 홍콩의 역할이 이제 끊기게 된다라면 이거 매우 큰 타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V자는 이미 나왔어요, 여러분. 나왔고 회의론자 있었잖아요. 그동안 I자로 하락할 거다, 뭐 나이키 형식으로서 뭐 L자형 경기 침체로 이어갈 거다. 정말 우리 구독자님들은 아실 거예요. 저와 함께 하신 많은 구독자님들은 아실 텐데,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상승이다, 무조건 상승 배팅 들어가야 되고 상승의 시작이고, 반등에 대한 지금 현재 요소가 너무나도 많다. 저는 계속해서 진짜 리바이벌하고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죠. 그래서 제가 3월달부터 계속해서 반등론을 외쳤고, 이 QE 양적 완화라든지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은 떨어질 때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을 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회의론자들 이제 앞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바이바이 하시고, 근데 이제는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언택트 관련주들이 지금 서서히 거품이 빠지고 있는 형태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제 봤을 때 넷플릭스라든지 쇼피파이 등 재택 관련주 미국 봉쇄령 완화 소식에 지금 현재 그동안에 올라가 있던 상승폭을 토해내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이 언택트 관련 소비주로 인해서 그동안에 올라왔던 종목들이 단기적인 조정에 빠질 수 있을 거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조금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뭐 호재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미국에 대한 경제에 대한 호재 소식이 많습니다. 정말 고용 지표라든지 경기 지표를 보면 5월 소비자 신뢰 지수, 4월 신규주택 판매 가격 지수 예상치가 모두 상회했어요. 지금 현재 빠르게 지금 경기 지표를 확인해 보면 이 말은 뭐냐면, 이 코비드 19으로 해서 급격하게 빠졌지만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가능성 높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용 지표가 얘기를 해주고 경기 지표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개 주가 정상화에 시작이 됐고 지금 뉴욕 같은 데에서는 레스토랑에서 이제 리저베이션 예약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 피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약도 받고 있고 항공산업도 정상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항공기에 대한 운항수도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어서 유가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 텍사스 증류질에 대한 원유 선물은 이런 말씀 죄송해요. 그때 당시 블로그에서 개소리했던 뭐 여러가지 롤오버 비용이라든지 콘텐코 시장 전문가인 척 겁나 하더니 원유는 35달러까지 여러분들 치솟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 마이너스 원유에서부터 저는 계속해서 너무 겁먹지 말자. 경제라는 거는 이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 주기순환이라는 게 있는데 이 순환이 이제 점점 순환이 지속이 되다 보면 쌓여있던 재고는 감소하고 그리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가치는 올라가게 된다. 이게 경제에 대한 그냥 기본 개념이죠. 사이클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이게 순환이 된다. 그래서 그동안 너무나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많다. 그래서 겁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경기에 대한 호조 소식들은 이어오고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발목 잡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미국과 중국. 얘네들 계속 미중 무역에 대한 마찰이다 뭐다 2018년도 2019년도 때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해왔던 이직거리를 또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또다시 이제는 단기 투자 위주로서 종목을 저 또한도 추천을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 미중 무역에 대한 마찰로 인해서 이 종목을 이제는 진짜 이 회전율이 빠른 종목들로 추천을 해드릴 수밖에 없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지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많지만 이런 이 마찰에 대한 이벤트 깜짝 이슈들로 인해서는 당분간은 몇 번이고 충격을 먹을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재밌는 게 뭐냐면 내일은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정해져 있어요. 이게 뭐 확실하다라는 것보다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코스피 200이라는 종합 지수 벤치 하나에 말해서 코스피 200이라는 하나의 상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1위에서부터 200위까지에 대한 기업들이 총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 200이라는 하나의 상품에 편입이 돼 있으면 좋은 이유가 외국인들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 코스피 200이라는 하나의 상품을 매수를 할 때 이 1위에서 200위에 대한 모든 기업들을 매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피 200이 됐든 코스닥 150이 됐든 이러한 편입 종목들과 제외 종목들을 우리가 구성 종목들 퇴출과 그리고 신규 추가를 계속 눈독을 들여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도 그러한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 발표가 떴어요. 한 4시 50분인가 5시쯤 발표가 떴는데 내일은 이러한 코스피 편입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편출되어 있는 종목들이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200에 편입됐던 종목들 포스코 케미칼, FNF, 태양건설, H&M, KG동부제차, 아시아나항공, 롯데관광개발, 한진칼, W게임즈와 화승엔터프라이즈, 쿠쿠홈시스 등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진다. 좀 많이 높게 점쳐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됐고 제외 종목들 동양, 한국쉘석유, 상용차, 남양유업, SL, AK홀딩스, 대덕, 한국단자, 현대리바트, JW홀딩스, 효성중공업 등은 이 200 편입 종목 지수에서 퇴출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대한 실망 매물이 쏟아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로 인해서 상승과 하락이 분명히 존재를 할 거고요.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코스피 편입과 퇴출 종목에 따른 상하 이런 기대와 실망감에 어울려서 혼조세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 내일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 큰 폭으로 걱정할 수 있는 요소는 없습니다. 지금 뭐 제가 경제 정상화도 잘 돼가고 있고 여러 가지 코로나에 대한 백신 기대감도 있지만 금요일까지 우리가 딱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은 이제 미중 무역에 대한 얘네들의 싸움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피해를 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무의종무역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하는 종목들을 좀 선택을 하시면서 또 다른 이 코스피 코스닥으로서 재미를 볼 수 있을까라고 하시는 분들은 해외 투자 상품에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식 투자 마을 고객님들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 해외 투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해외 투자의 상품에서도 리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 또한도 차라리 이러한 부분이 조금 더 탄력적인 것 같아요. 수익률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안정적이게 투자를 하면서 반에 대한 포지션들은 국내 투자를 함으로써 조금 더 이 글로벌 증시와 아시아 증시를 믹스를 하면서 초과 수익을 좀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요새 컨텐츠를 월수금으로 약속을 했으면 월수금에다 진짜 제깍제깍 올려야 되는데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컨텐츠를 미뤄져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드리고요.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 시황 소개를 해드리고 이 독자님들과 이런 여러가지 요소들을 조금 대화를 하고 또 방송을 통해서 이 여러가지 자료들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같이 리스크는 좀 피해가고 또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런 산업은 피해야 되고 이런 산업을 내가 투자를 해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를 넘어서 내가 항상 코스피 코스닥만 노렸다라면 투자의 폭을 좀 더 넓히고 투자에 대한 그런 뭐 시각을 조금 더 넓혀서 해외 투자라는 것도 내가 조금은 또 도전을 해볼까 이렇게 연습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같이 저와 이제 독자님들 고객님들이 같이 성장해가는 이제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미중무역에 대한 악재 이벤트들 훌훌 털어버리고 끝까지 같이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감사합니다.